제가 오늘 아침에 꾼 꿈이 유튜브 구독자가 27명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100명이면 영상이 이제 잘 퍼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는 그렇지도 않고 500명이면 이제 수익 창출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계속 구독자가 늘었나 안 늘었나 이렇게 카톡 보듯이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랑 오늘은 한 명도 안 늘었는데,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꿈에도 나왔나 봐요.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하지 마세요 시리즈가 저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안 일은 제가 두 곳 정도 일을 해봤고, 그 경험을 토대로 보안 일을 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말하는 건 경찰, 군인, 뭐 이런 공무원에 관련된 보안 일이나 아니면 IT 보안 쪽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그런 보안, 경비라고 불리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귀천이라고 하죠. 일에는 귀하고 천하고가 없다. 그래서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안 일은, 경비는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에 천하고 귀함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천하고 귀하고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생부터 천하고 귀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런데 보안 업종에 좀 많아요. 많은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공장이 있다면 서울 그리고 뭐 대도시에는 보안 쪽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공장이랑 보안을 엮었냐?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교대 근무를 한다는 점, 그리고 회사 본사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또는 용업업체라는 점, 그리고 뭐 식사가 많이 부족하고 부실하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까지 똑같습니다. 보안 일을 우선 하게 되려면 경비 관련 이수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정말 앉아서 교육만 들으면 누구나 다 주는 그런 말 그대로 그냥 이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수증을 따게 돈을 이제 지불해주고, 이수증을 취득을 하면 바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수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수증을 미리 취득하시고 이력서에 올려놓기만 해도 연락이 잘 오고,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잘 옵니다. 어떤 보안직이든 고졸 이상 경력 무관인데, 이 말은 즉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낮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사람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범죄 이력은 조회를 물론 해요. 근데 범죄자가 일하게 되는 일은 없지만 흔히 말해서 못 배운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에 타투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취업을 해요. 어차피 양복 입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취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문신이 있거나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웬만하면 다 그냥 취업을 받아들여요. 왜냐면은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보안직은. 아마 여러분들도 먼저 이력서 제안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안일이 정말 연락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해도 상관없거든요. 보안일은 대개 3교대라고 해서 돌아가는 교대식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주주, 야야, 비비라고 해서 이게 보통 기본적인 보안일 근무 형태고요. 주는 주간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야간, 비는 비번이라고 해서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일하고,
이틀 쉰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엄청 괜찮잖아요. 4일이라고 이틀 쉰다? 솔직히 대박이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직장인 토요일 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30일로 계산하면 20일을 일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또는 뭐 하루에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24시간을 쉬고 이렇게 반복하는 일도 있어요. 뭐 하나하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안 직종은 특유의 그 이상한 말투가 있어요. 그걸 따로 배워서 익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군대처럼 단아가를 써야 되는 곳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어디 문을 잠갔으면 뭐 어디 문을 잠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문을 잠갔다고 하지 않고 시건을 하였다고 하던가 같은 뭐 정말 굳이 대체하지 않아도 될 단어까지 대체를 하거든요. 뭐 진짜 뭐 이상한 게 많아요. 일일이 다 생각이 나진 않는데 뭐 문 열었습니다가 아니라 뭐 그거는 또 영어를 섞어야 돼요. 오픈을 하였습니다라든가 뭐 그러니까 영어가 섞였다가 한자가 섞였다가 막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어서 그래요. 효율 떨어지는 그런 미개한 문화가 많고요. 그리고 보안일은 양복이나 유니폼을 많이 입게 되는데 양복을 예로 들어보면 양복을 입고 일하시는 게 막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양복을 입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양복의 용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애초에 양복이 서서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사무직인 사람들은 앉아서 일을 하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입는 의복이지 평상복이나 작업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입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12시간, 뭐 10시간을 입고 있어야 돼요. 출근, 퇴근 시간까지 하면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거기에 양복을 입은 채 뛰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어, 블루투스 그런 이어폰을 한쪽 귀에 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급해주는 그런 이어폰은 잘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질이 안 좋은 싸구려 이어폰이라서 들리지가 않아서 일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끼고 다니는 보통 이어폰을 껴야 되고요. 그렇게 껴도 잘 안 들릴 때도 많고 그 무전기 자체가 좋은 무전기가 아니에요. 정말 약간 싸구려 같은 그런 무전기여서 무전 상태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고 신발은 또 구두예요. 그러니까 남자 구두급이 물론 여자보다는 낫다고는 하지만 구두를 또 하루 종일 신고 다니는 거랑은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운동화가 구두 구두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두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운동화보다 편할 수도 없고요. 정말 불편합니다. 보안 직종은 정말 많이 걷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시간마다 교대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직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2시간 일하면 보통 1시간을 쉽니다. 근데 보통 보안 일은 뭐 1층, 뭐 2층, 뭐 5층, 외부, 옥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 있는 파트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을 일하고 나면 교대해준 근무자와 교대를 하러 이제 교대를 하고 나서 쉬러 가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럼 쉬러 가는 곳까지 이동을 하고 쉬다가 다른 근무지로 또 이동을 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은 1시간인데 막상 뭐 40분 정도밖에 안 쉬는 느낌이에요. 또한 점심시간이라고 쉬는 시간이 더 긴 것도 아니라서 1시간 안에 점심을 먹고 다시 이동까지 하려고 하면 정말 촉박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왜냐면은 도시락을 사고 쉬는 곳에 와서 아니 뭐 다른 식당을 갔다고 치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쉬는 곳에 왔다가 다시 근무하는 곳에 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애초에 도시락을 싸와서 쉬는 곳에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하러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 6천 보, 8천 보까지도 걸어봤는데 쉽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만보에 1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건 뭐 사람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6,000보라고 계산을 하면은 보통 거의 3시간 35분을 순수하게 걷기만 하는 거예요. 걷는 것만 3시간 45분을 해도 사실 힘든데 일이잖아요, 일.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더 힘들다는 거죠. 이동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걷고 근무 시간에는 순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이상한 건 없는지 뭐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뭐 태그라고 해서 여러 장소에 뭐 자석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찍거나 뭐 핸드폰으로 찍거나 뭐 기계로 찍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기록이 남아요. 그게 순찰이라는 거고요. 걷는 걸 아무리 좋아하신다고 해도 하루에 2만 보씩 주 4일을 걷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다리가 정말 나만하질 않아요. 자기 전에 막 종아리에서 맥박이 느껴져요. 막 두근두근 이렇게 막 종아리에서 맥박이 느껴질 정도고 많이 걷는 직업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발을 씻을 수 있으시다면 쉬는 시간에 찬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 양말로 갈아 신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씻기가 대부분 어려우시겠죠. 그러면 양말만 그냥 쉴 때 갈아만 신어도 쾌적한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신 건데 알게 모르게 오래 걸으면 발이 되게 습해지거든요. 양말 갈아 신으면 정말 엄청 가벼워져요. 그냥 어 컨디션이 아예 달라져요. 양말 하나만 갈아 신었는데 정말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일이 무조건 걷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서 있기도 해요. 근데 정말 그냥 진짜 서 있어요. 서 있어. 근데 정말 그게 은근히 고통스러운 게 핸드폰을 하면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뭐 이 자세 저 자세 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2시간 근무여도 이제 뭐 순찰을 1시간 하면 1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할 것도 없고 이제 뭐 노래 부르다가 속으로 노래도 부르고 밖에 사람 구경도 하고 뭐 이러다가 뭐 말 걸어서 물어보는 게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면 되는데 사람 구경도 사실 뭐 10분 20분도 뭐 이 정도만 재미지 하루에 뭐 12시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사람인데. 공장에서 그냥 단순 노동처럼 보안도 이렇게 단순 노동 같은 일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사실. CCTV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보안이라는 것 중에서는 좀 변태 같은 트집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투 같은 게 조금만 이상해도 그걸로 트집을 잡아요. 뭐 습니다를 뭐 뭐뭐 했어요 이러면 왜 요라는 말을 쓰냐, 단아가로 통일해야 된다는 등, 뭐 머리 스타일이 남자는 무조건 이마를 넘긴다,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뭐 단발이다든가 뭐 아니면 무조건 한쪽 머리로 묶어야 된다든가, 염색은 안 된다거나 뭐 넥타이는 무슨 색으로 매고 구두는 무슨 검은색은 되는데 갈색은 안 되고 양말도 색이 있으면 안 되고 검정색만 신어야 되고, 정말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을 정도의 지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좀 미개해요. 미개하고 좀 변태 같아요. 뭐 이런 것까지 지랄을 하나 싶을 정도의 트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공고나 하는 인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일은 힘들지만 돈은 많이 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돈도 정말 못 법니다. 여러분 월급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월급이 세전으로 275만 원이라는 곳을 최근에 봤어요. 275만 원이면 크죠. 세전 세후 문제가 아니라 275면은 크죠.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면 주 4일을 일하게 된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한 달에 20일을 일하는 건데 이 간혹 개새끼 같은 놈들이 19일로 적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28일로 계산을 한 건지 19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19일이 나오는 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공고의 근무 시간은 하루에 14시간 근무거든요. 그랬을 때 시급이 11,301원이에요.
주휴수당 생각하면 11,300원 정도가 큰 돈인 것 같나요? 그냥 최저시급이에요, 최저시급. 최저시급보다 뭐 몇백 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돈의 메리트는 전혀 없습니다. 택배 생각하시면 되는 게, 택배 일하면은 뭐 택배 공고 같은 데 보면 뭐 한 달에 500 번다. 그리고 뭐 배달 라이더도 월 1000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공고 보면. 근데 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기야 있겠죠. 근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시잖아요. 급여가 높다고 하는데 높은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정도 시간을 일하면 어떤 일을 해도 그만큼 벌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는데 어떻게 돈을 못 벌겠어요. 말이 안 되죠. 오래 일하면서 진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인데, 그러나 일하는 곳에 따라서 직급이 몇 단계 없는 곳도 있어요. 특히 뭐 회사라고 치면 뭐 대리, 뭐 과장, 부장, 이사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군대만 해도 뭐 병사부터 시작해서 뭐 하사, 뭐 중사, 상사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곳은 사원, 부반장, 반장 끝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부반장이랑 반장밖에 없죠. 그럼 모두가 부반장, 반장을 달 수는 없잖아요. 부반장이 퇴사할 때까지 계속 사원인 직급이에요. 그렇다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7년을 일한 사람이랑 오늘 출근한 저랑 월급이 똑같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렇게 주냐? 7년 한 사람이랑 오늘 일 시작한 사람이랑 다른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죠, 절대. 보안일 자체가 단순 노동이니까 임금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배우니까 7년 차인 사람이 하는 거나 오늘 배운 사람이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직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대리는 뭐 보통 3년이면 단다고 쳐요. 그러면 신입 월급이랑 차이가 뭐 30만 원 정도는 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안은 5만 원, 7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직급만 대리지 실질적으로 대리로서의 대우는 못 받고, 해야 될 일, 책임감만 늘어나요. 그래서 일부러 대리 제의가 왔는데도 그냥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오래 일을 해도 경력 인정이 안 돼요.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회사에서 10년을 일해도 다른 보안 직종으로 과장으로 입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막내로 들어가요. 이것뿐만이 아니래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임금이 왜 안 오르고 적냐? 용업업체에서 인건비를 가져가요. 이해가 안 되죠. 용업업체에서 왜 인건비를 가져가나? 평생 취업하고 그만둘 때까지 돈을 가져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빌딩 보안팀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 빌딩 소속이 아니라 보안업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빌딩에서 일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이 돼서 빌, 빌딩에서 일을 할 뿐이지, 저는 빌딩에서 빌딩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회사는 빌딩이 아니에요. 내 회사는 보안업체가 회사예요. 그러면 빌딩에서 보안팀에 인원에 맞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럼 그 월급을 보안업체에서 보안팀에게 주고 최저임금을 나누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빌딩에서 월급을 300을 이제 줘요, 업체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한 275만 원을 제가 받는다고 하면 인당 25만 원을 그 보안팀에서 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빌딩에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경력 또는 뭐 많이 줬다고 쳐도 그냥 보안팀에서 떼고 줘버리는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그러니까 빌딩에서 제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빌딩 소속이 아니라 돈은 빌딩이 주는데 월급을 주는 건 보안업체가 주고 받는 건 내가 받고, 경력이 쌓여봤자 경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도 계속 갱신을 해서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경력이 다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기술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돈을 알지도 못하게 떼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원청이 하청에 돈을 줘봐야 하청 회사에서 취업을 시켜줬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 계속 떼어 먹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 안 되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불법 아니냐? 근데 불법이 아니에요. 아직도 법으로 안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주면 되니까 그게 법이 아직까지는 최저임금만 줘도 불법이 아니다. 그 근로기준법이 그 옛날 법에서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나라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투표를 하고 시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개 돼지 소리 듣는 거예요, 정말로. 노동자는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왜냐면 정치인들은 본인이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네들 돈 많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무식한 노동자들 그거를 알아주겠냐고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그냥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면서 싫으면 나가라. 이게 현재 보안업체고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라면 나가도 나이 있는 사람들의 최후의 직장처럼 온 사람들이 그게 쉽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한테 그게 쉽겠냐는 거죠. 젊은 사람이면 뭐 나가라고 하면 나가죠. 뭐 욕하고도 나가죠.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보안에서 이제 컴플레인에 대해서 유독 예민하거든요. 컴플레인이 계속 쌓이면 보안 업체를 바꿔요. 빌딩에서 만약에 이 보안 업체를 썼는데 일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보안 업체로 바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잘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다 백수가 되는 겁니다. 그 업체를 안 쓴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계약 안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이 없는 사원들은요, 어차피 그냥 밑에서 부려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원들은 잘리지 않아요. 그냥 쓰는데 대리부터 시작해서 직급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A 업체 회사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직원으로 쓰지, A 회사가 이제 잘린 B 회사 사람들, 직원들을 품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깝깝하죠? 진짜 깝깝하죠. 이게 뭐 장점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보안 일 하는 대부분은 직장이 아니라 알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곳에서 책임감이라는 걸 사실상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보안 일을 퇴사하는 그 달에만 4명이 그만뒀어요. 4명이. 또 건강이 정말 나빠집니다. 야행성인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야행성이고 뭐 밤에 뭐를 하면 잘 돼 이러는데, 야행성 동물들은 밤에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야행성으로 진화한 동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밤에 빛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앞도 제대로 못 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산, 군대 같은 곳도 그렇죠. 이제 뭐 불빛이 없으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10m, 5m도 안 보여요. 그냥 뭐 형체가 있나 없나 정도? 그것도 안 보일 때도 있고. 야행성 동물들은 달빛조차 없어도 사냥이 가능한 게 야행성 동물이에요. 인간은 어두워지면 자고 밝으면 일어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그게 정상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호르몬, 햇빛 모든 게 다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 보안 3교대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애가 꿀이다, 편하다, 인간은 적응하면 그만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 병신이 사무직도 적응을 못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누구나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무직도 적응을 못하네요. 그런 애가 3교대를 막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참는 거를 적응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흔히 학생 때 뭐 나 오늘 밤샜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24시간 동안 깨 있고 저녁까지 안 자고 있다가 저녁에 자냐는 거죠. 아니죠. 틈틈이 자거나 새벽에 이제 뭐 밤샜으면 아침에 다시 자잖아요. 또는 뭐 점심때 다시 자잖아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주간 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면 몸이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응했다는 사람들도 적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성 피로인데 만성 피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은 원래 피곤하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꿀팁이라는 꿀팁은 다 해봤어요. 뭐 야간 근무자의 꿀팁, 교대 근무 꿀팁, 뭐 아침에 빛이 너무 밝으면 몸이 깨니까 퇴근할 때는 선글라스를 끼래요. 그래서 눈이 빛을 받는 걸 최소화를 하면 이제 저녁인 줄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자기 전 30분 전에는 컴퓨터 하지 말고 암막 커튼으로 모든 빛을 차단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 아직까지도 집에 암막 커튼이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왜냐면 다리는 욱신거리지 몸은 이미 아침인 걸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 퇴근을 했는데 어떻게 아침인 걸 모르겠어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잠이 안 와요. 또한 주변의 소음 때문에 깨요. 주거 형태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공사를 주로 평일 아침에 점심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사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는 가족들이 출근하는 소리 때문에 깨기가 쉽죠. 아무리 가족들이 조심해 준다고 해도 그게 부스럭거리는 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공사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쉬는 사람들 배려해서 평일에 한다는 공사를 뭐라고 하겠어요. 바깥 소음도 무시 못하게 시끄러운 게 본인 방이 방음복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밖에 차 소리, 아이들 소리, 뭐 기타 잡음이 다 깨워요. 수면의 질부터 떨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가 잘못 걸려가지고 제가 아침에 자야 되는데 선거 소리 때문에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선거 그 트럭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만둔 이유가 심장이 아픈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그냥 바로 얘기하고 퇴사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저같이 이제 심장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견뎌도 몸이 못 견디고 몸이 못 견뎌도 정신이 못 견디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신체 리듬이 망가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정신이랑 몸이랑 따로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간에 일을 하면 막 정신은 깼는데 몸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기 전에 뭐 이불 오래 덮고 있으면 막 몸에 식은땀 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막 주간에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요. 이불 덮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몸이 적응이 이상해요. 몸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자려고 하면 몸은 자고 있는데 정신이 막 깨 있는 느낌이고 몸은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거든요. 근데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다음 다른 생각이 막 들고 다음날 출근 생각에 막 잠이 안 와요. 평일은 막 쉬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안 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을 뿐이지 나쁜 점도 너무 많아요. 일단 친구들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토요일 쉬죠? 그러면 뭐 금요일부터 놀아 제끼는데 그러면 저는 휴일이 주말일 때 그때부터야 이제 쉴 수 있고요. 주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주 야야 슈슈 중에서 주말이 맞아야만 그때 쉴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친구랑 날이 딱 맞아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휴일이랑 아예 관계 없는 사람이 되니까 남들 쉴 때 일하는 기분 자체가 정말 더럽습니다. 시간 잘 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간 정말 안 가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아침에 퇴근하고 저녁에 출근해 보신 분이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출근을 했으면 다음 날이 돼야 되는데 하루가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침 뭐 7시에 퇴근을 했는데 저녁 7시에 다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생각만 해도 기분 더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너무 진짜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 삶의 퀄리티가. 남들 다 출근할 때 퇴근하고 퇴근할 때 출근을 하는 게 이게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막 살기가 싫어지는 그런 기분인데 또 격일 근무 24시간 일하는 이런 미친 근무 형태도 있어요. 하루 24시간 일하고 다음날 24시간을 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일한 게 많아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행에 서서 표 뽑아주고 보안일 하는 사람을 청원경찰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은행에서 청원경찰이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 청원경찰이 일을 하고 있진 않고요. 청원경찰이 뭐냐?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좋게 이야기하면 하이브리드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잡종입니다. 그래도 월급도 꾸준히 오르고 시험도 봐야 합격할 수 있는 거라서 청원경찰은 좋아요. 그러나 은행에서 청원경찰을 진짜 청원경찰인 줄 알면 안 됩니다. 현재는 명칭도 바뀌어서 로드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알바로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여러 번 면접 봤는데 다 떨어졌고, 면접이 아닌 알바로 이제 급하게 하루 일해본 적이 있는데, 알바 중에선 정말 최고입니다. 제일 편했어요. 제가 해본 알바 중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면 되고요. 통장 정리나 뭐 표 뽑아주고, 은행 업무는 은행원한테 맡기면 되고요. 사람 없을 때는 계속 앉아서 핸드폰 해도 돼요. 은행 직원들이 오히려 그러라고 해요. 서 있지 좀 말라고. 그리고 사람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 전혀 없고요. 공휴일 주말 다 쉬고 은행 문 닫는 시간이랑 똑같이 문 닫자마자 저는 바로 퇴근합니다. 야야 너너 그리는 것도 없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일을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단점으로는 알바로서는 정말 최고인데 이 친구처럼 잘못하면 그냥 눌러앉게 돼요. 월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일도 안 힘들고 대우도 안 나쁘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만 일해봤는데도 그냥 안주하고 살아요, 그 친구는. 물론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본인이 만족하면. 근데 월급이 안 올라요. 최저임금만큼은 오르지만 뭐 5년을 해야 월급이 5만 원이 오르고 10년인가 15년을 해야 5만 원이 오르는 걸로 옛날에 봤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는 돈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좀 길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목이 잠기네요. 로비 매니저는 알바로서는 정말 강추드리고요. 보안업종의 일은 이런 제 설명을 듣고도 하고 싶으신 거라면 이제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하시고 싶다면 말릴 수는 없고요. 교대 근무가 없는 주간 보안 일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이왕이면 군인, 경찰, 청원경찰과 같은 그런 보안 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정말 안 좋게 보고 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한 이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전부 듣고도 일하고 싶으신 분이면 보안에 무슨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좋은 일을 찾아서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